뭐 하는 거야? 붉은 김치 양념이 신우이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비명이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임신한 며느리가 신우이의 머리에 김치 양념통을 엎어버린 겁니다. 양념 범벅이 된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한 손으로 배를 감싸 쥔 채 차갑게 웃을 뿐이었어요. 이제 끝이에요. 15년 동안 참은 거 오늘 다 돌려드릴게요. 그 순간 검은 벤츠 5대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들이 일렬로 내렸어요. 저 사람들은 누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손엔 산부인과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태아 심박 불안정.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이 집안의 서열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숨겨진 진실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욱 더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5년 전 늦가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역 버스 정류장,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윤서연은 우산을 펼쳤습니다. 옆에서 한 남자가 서류 가방으로 비를 맞고 있었어요. 같이 쓰시죠? 35살 서연이 우산을 기울였습니다. 남자가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30대 후반 선한 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 후 빗줄기가 약해졌어요.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강민우 무역회사 영업팀장. 일주일 후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두 사람은 작은 국밥집에서 만났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힘들어서요. 민우가 힘없이 말했어요. 서연 씨는 무슨 일 하세요? 격리 일해요. 거짓말이었지만 자연스러웠습니다. 민우는 연봉도 회사 이름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야근이 많냐고 힘들지 않냐고 물었죠. 6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한강공원에서였어요. 서연 씨, 결혼 생각해도 될까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좋아요. 서연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사람의 진심을 끝까지 지켜보자. 시댁은 어떤 사람들인지. 6달 후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했습니다. 서연 쪽 친척은 몇 명만 불렀어요. 신혼여행 다음 날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대치동 50평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서연의 눈이 번쩍 떴어요. 시세가 몇십억은 될 텐데. 하지만 가구는 낡았습니다. 시어머니 박옥순이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한복 차림, 단정한 파마 머리였습니다. 혼수는 어떻게 준비했어? 저희가 천천히 장만하려고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뭐, 가전제품은? 가구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친정에서 뭐하는 집이길래 혼수도 제대로 못해와. 우리 민우가 뭐가 아쉬워서. 민우는 바닥만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를 변호해줘. 한마디만이라도.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신우이 강은주였어요. 명품 가방을 든 화려한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은주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옳게 오시? 요즘 세상에 혼수도 못 해오다니. 동생이 불쌍해.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내가 반대했는데. 민우는 여전히 침묵했어요. 은주가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네일샵 월세가 너무 비싸요. 압구정동인데 100만 원이나 받아요. 건물주가 정말 악덕이에요. 그 사람 양심도 없네. 서연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 건물주가 바로 나인데. 저녁 식사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 안에서 민우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엄마 성격이 원래 그래. 조금만 참아줘.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집에 도착해 혼자 부엌에 섰어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까? 민우가 뒤에서 어깨를 잡았어요. 서연아, 울지 마. 내가 잘할게.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조금 더 지켜보자. 시댁도 남편도. 하지만 예감은 틀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으니까요. 2년이 흘렀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어요. 시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영희야, 이번 추석엔 큰 집에서 해. 친척들 70명. 내가 음식 다 준비해. 70명이요? 며느리 역할도 못하면서 우리 집에 뭐하러 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틀 전부터 준비했어요. 전 200개, 갈비찜, 잡채.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혼자 일했습니다. 추석 당일 시댁 마당엔 친척들이 가득했어요. 서연은 부엌과 마당을 1시간에 10번씩 오갔습니다. 점심 무렵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어요. 손에 든 접시가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왔어요. 영희야, 왜 그래? 민우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뭐 하는 거야? 손님들 기다리잖아. 알약 하나 먹으면 돼. 서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저녁 6시에 손님들이 돌아갔어요. 밤 10시까지 설거지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졌어요. 서연아. 민우가 서연을 안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극심한 탈진입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의사가 링거를 꽂으며 말했습니다. 사흘 후 다시 시댁에 갔어요. 명절 음식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영희야, 이번 추석 음식 맛있었대. 친척들이 칭찬하더라. 시어머니가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어요. 은주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올케 명절에 갑자기 쓰러지더니 꾀병 아니었어? 일 안 하려고 그런 거지?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희야, 다음 달에 더 넓은 데로 이사하기로 했어. 전세금은요? 3억이 부족해. 민우한테 부탁했는데 회사 형편이 안 좋대. 너 친정에서 좀 빌려올 수 있어? 제 친정은 괜찮아. 내가 다른 데서 구해볼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비서실장에게 전화했어요. 최 실장, 시어머니 명의로 3억 입금해 주세요. 은행 대출처럼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일주일 후 시댁에서였습니다. 영희야, 기적이야. 은행에서 갑자기 대출이 나왔대. 이자도 거의 없는 걸로.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신기해. 요즘 우리 집에 좋은 일만 생기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응급실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45만 원. 시댁은 아무도 몰랐죠. 서연이 쓰러졌던 것도 3억을 준 것도.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서연의 마음도 서서히 차갑게 얼어가고 있었습니다. 3년 후에는 더 큰 일이 일어날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서연은 참을 거였어요. 언제까지요? 그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3년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서연아, 엄마가 쓰러지셨대. 병원에 계셔.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어요. 뇌경색입니다. 수술해야 하는데 비용이 8천만 원 정도 들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민우가 손을 떨며 물었어요. 그 돈을 어디서? 제가 알아볼게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비서실장에게 전화했어요. 최 실장, 시어머니 병원비 8천만 원. 민우 명의 계좌에서 나간 것처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깨어났어요. 병실에 은주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수술비는 어떻게 했어요? 민우가 회사 돈을 끌어다 썼대.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민우가 효자야. 8천만 원을 어떻게 구했대?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시어머니가 퇴원했습니다. 시댁에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민우야, 정말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엄마 죽을 뻔했어. 시어머니가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근데 그 돈 회사에 갚아야 하는 거 아니야? 천천히 갚으면 돼요. 민우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회사 돈이 아니라는 걸 서연만 알고 있었죠. 식사 후 은주가 서연을 불렀어요. 옳게, 잠깐 나와봐.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옳게, 솔직히 말해. 그 8천만 원 내가 된 거지? 서연이 놀라 은주를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에이, 다 알아. 민우 회사 형편 어떤지 내가 모를 것 같아? 내가 친정에서 꾸린 거 맞지?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준 거예요. 그럼 내 친정이 부자구나? 아니에요. 그냥 제가 모아둔 돈이에요. 은주가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좀 빌려줘. 3천만 원만. 가게가 어려워서. 형님. 뭐? 시어머니한테는 8천을 주면서 신우이한테는 3천도 못 줘?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어요. 다음 날 은주 통장에 3천만 원을 넣어줬습니다. 일주일 후 민석이 전화했어요. 형수, 나도 돈 좀 빌려줘. 2천만 원만. 무슨 일인데? 사업 시작하려고. 사업이 아니라 도박 빚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보냈어요. 한 달 사이 1억 3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 갔을 때였어요. 거실에서 친척 아주머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우 참 효자지. 어머니 병원비를 8천만 원이나 댔다며? 우리 민우가 그래도 자식 도리는 하지. 시어머니가 뿌듯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부엌에서 그 말을 들으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나저나 며느리는 친정이 가난해서 불쌍해. 그러게. 혼수도 제대로 못 해왔다며? 민우가 고생이야. 그런 집안이랑 결혼해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의 손이 멈췄어요. 찬물에 담긴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또,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밤 통장 정리를 했습니다. 15년 동안 시댁에 쓴 돈, 전세금 3억, 병원비 8천만 원, 은주에게 총 5천만 원, 민석에게 2천만 원, 생활비 3억 6천만 원, 총 8억 1천만 원. 하지만 시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돈이 모두 서연 돈이라는 걸. 거울을 봤어요. 48살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창밖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그 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온 문자였어요. 임신 가능성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원 부탁드립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5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49살이 되었어요. 결혼한 지 15년째였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시댁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이 왔습니다. 싱크대를 붙잡았어요. 구역질이 올라왔죠. 괜찮아? 민우가 물었습니다. 응, 그냥 좀 피곤한가 봐. 하지만 이상했어요.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사흘 후 또 같은 증상이 왔어요.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생리도 2달째 하지 않았죠. 설마. 서연은 약국으로 갔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샀어요. 집에 돌아와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테스트기에 2줄이 나타났습니다. 임신이야. 50세, 15년 만에 기적이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소리 없이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임신 6주차 맞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나이상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무거운 건 절대 들면 안 되고요. 스트레스도 피하셔야 해요. 한 달에 2번씩 정기 검진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민우한테 언제 말하지? 시댁엔 언제? 그날 저녁 민우가 퇴근했어요. 여보, 할 말이 있어. 응, 뭔데? 나 아기 생겼어. 민우가 멈춰 섰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진짜야? 응. 6주 차래. 민우가 서연을 안았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죠. 미안해, 서연아. 그동안 힘들게 해서. 괜찮아. 이제 달라질 거야. 내가 너랑 아기 지킬게. 하지만 서연은 믿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지켜주지 못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주말에 시댁을 방문했어요.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시어머니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뭔데? 제가 임신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 임신했어요. 6주 차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나이가 몇인데 임신이야? 50 아니야? 네, 하지만 미쳤구만. 그 나이에 애를 낳겠다고? 은주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엄마가 60이에요. 형님, 저희 아이인데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남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 안 해? 할머니가 손주 데리고 다니는 줄 알겠어.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었어요. 됐어. 어차피 낳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니? 근데 영희야. 네,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김장하기로 했어. 400포기. 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임신했으면 더 움직여야지. 가만히 있으면 애 키워지만 해. 옛날 사람들은 애 베고 밥 메고 다 했어. 민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너도 이제 내 마누라 편만 들 거야? 내가 키운 게 이거야?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배를 감싸 쥐었어요. 아기야, 미안해.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김장 400포기, 찬물, 무거운 배추, 토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서연은 산부인과 진료실에 앉아 있었어요. 임신 6주차. 초음파 화면에 작은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태아 심박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고령 임신이라 유산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무거운 것 드는 건 절대 금물이고요.
알겠습니다. 특히 찬물 작업은 피하세요. 자궁 수축이 올 수 있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며 서연은 배를 감싸쥐었어요. 아기야, 엄마가 지킬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영희야, 지금 당장 와. 김장 시작해야 해. 어머니, 제가 오늘 병원은 무슨, 임신했다고 놀 거야? 빨리 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시댁 마당에 도착했어요. 배추 400포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늦게 왔네. 빨리 시작해.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마당 한쪽엔 평상이 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은주가 앉아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옆엔 전기 히터가 켜져 있었죠. 서연은 수도가 앞에 혼자 섰습니다. 물을 틀었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손을 담그는 순간 온몸이 움찔했어요.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5kg. 아랫배가 묵직하게 당겼어요. 형수, 왜 이렇게 느려? 점심 전에 다 끝내야 한다고. 은주가 평상에서 소리쳤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감각이 없었습니다. 잠깐, 쉬어도 될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 쉬긴 뭘 쉬어. 일 끝나고 쉬어.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2시간째였습니다. 서연이 무거운 배추통을 옮기다 비틀거렸어요. 그때 은주가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어휴, 답답해. 이것도 못해? 은주가 배추통을 빼앗으려다 서연의 팔을 세게 밀었어요. 서연이 중심을 잃었습니다. 발이 젖은 바닥에 미끄러졌어요. 쿵!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엉덩이부터 떨어졌습니다. 순간 아랫배에 날카로운 통증이 왔어요. 비명을 참았습니다. 배를 움켜쥐었어요. 뭐 하는 거야? 빨리 일어나지. 시어머니가 평상에서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서려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좀 임신했다고 공주병 걸렸네. 옛날 사람들은 애 베고 농사 지었어. 은주가 킥킥 웃었습니다. 맞아요. 요즘 여자들은 너무 약해요. 서연은 다시 배추통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랫배의 통증이 점점 심해졌어요. 3시간째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형수, 우리 밥 차려와. 배고파 죽겠어. 네.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푸다가 또 어지러움이 왔어요. 싱크대를 붙잡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산부인과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윤서연님, 검사 결과 재확인 필요. 오늘 오후 3시까지 재방문 바랍니다. 긴급. 손이 떨렸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지금 오후 1시. 영희야, 밥 아직 안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꺼져 있었습니다. 회의 중이겠죠.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병원에서 긴급 연락 왔어.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 답장이 없었습니다. 부엌문이 벌컥 열렸어요. 은주였습니다. 뭐해? 핸드폰이나 만지고. 형님, 저 병원에. 병원은 나중에 가. 일 끝나고. 빨리 밥 내와.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밥상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문자가 보였어요. 태아 심박 불안정. 즉시 내원 요망. 유산 위험.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주워들었습니다. 형님, 저 병원 가야 해요. 아기가. 에이, 꾀병. 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은주가 핸드폰을 빼앗아 테이블에 던졌어요.
빨리 밥상 내와. 서연은 비틀거리며 밥상을 들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밥상을 내려놓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배를 감싸며 바닥에 엎드렸어요. 아랫배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피었습니다. 어머니, 병원, 제발, 임신한 게 뭐가 대수라고. 빨리 일어나.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 죽어도 우리 집에 피해만 주지 마. 병원비 내라고 하지 말고. 순간 서연의 몸이 멈췄습니다. 내 아이가 죽어도 상관없다고?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민우였습니다. 서연아. 민우가 달려왔습니다. 바닥에 피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너도 이제 내 마누라 편만 들 거야?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우가 떨리는 손으로 서연을 안아 일으켰어요. 미안해, 서연아. 내가 늦었어. 여보. 서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병원 가자. 지금 당장. 민우가 서연을 안고 현관으로 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서연이 민우의 팔을 잡았어요. 여보, 나 안 가. 뭐? 서연아, 지금 장난. 아니야. 나 여기 남을 거야. 서연이 천천히 민우의 팔에서 내려섰습니다. 휘청거렸지만 바닥을 딛고 섰어요.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영희야, 정신 차려.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최 실장.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시어머니와 은주가 처음 듣는 목소리였죠. 네, 회장님. 핸드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오세요. 15년치 정리할 게 있습니다. 즉시 출발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은주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소파에 앉았어요. 배를 감싸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영희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였어요. 검은 벤츠 5대가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차 문이 일제히 열렸어요. 양복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제일 앞에 50대 남자가 걸어왔어요.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최 실장이었습니다. 뒤로 변호사 3명, 비서 2명, 그리고 경호원 4명이 일렬로 섰습니다. 저 사람들은? 은주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최 실장이 재킷을 벗어 서연의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 회장? 회장이 뭐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이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참았습니다. 오늘 다 끝내겠습니다. 최 실장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명함 한 장이 시어머니 앞 테이블에 놓였어요. 진앙그룹 대표이사 회장 윤서연.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 서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된 계산을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먼저 부동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등기 권리증이 놓였어요. 이 아파트 박옥수님 명의죠? 그렇지. 아닙니다. 이 아파트 실소유주는 윤서연 회장입니다. 13년 전 매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매달 관리비 30만 원,
13년간 총 4억 6,800만 원. 전부 회장님 계좌에서 나갔습니다. 그럼 내가 13년 동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며느리 집에서 사셨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은 제 집입니다. 어머니는 나가셔야 해요. 영희야, 내가 어디로? 저도 궁금하네요. 15년 전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고 하셨죠.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변호사가 은주를 봤어요. 강은주 씨, 압구정동 네일샵 건물주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모르는 사람이야. 악덕 건물주. 윤서연 회장입니다. 은주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10년 전부터 월세를 시세의 절반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월세를 안 내셨더군요. 그건 사정이 있어서 총 체납액 3,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강은주 씨가 윤서연 회장에게 빌린 돈 총 5천만 원. 한 번도 갚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동생 마누라한테 빌린 거지. 무슨 회장. 친족상도례가 폐지됐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죄입니다. 은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옳게. 아니, 회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 실장에게 눈짓했어요. 네일샵은 오늘 오후 3시에 폐업 처리됩니다. 지금 용역팀이 가고 있습니다. 안 돼. 그건 내 가게야. 회장님 건물입니다. 그때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산부인과였습니다. 서연이 전화를 받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최 실장이 물었습니다. 아기는 무사합니다. 위험하지만 무사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우가 서연을 안았어요.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야, 아기가 무사하다니 다행이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서연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30분 안에 이 집에서 나가세요. 짐은 이사짐 센터가 다 내보낼 겁니다. 영희야, 제발. 제발은 제가 15년 동안 한 말입니다. 이사센터 직원들이 들어왔어요. 시어머니의 짐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은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잘못했어요. 고소만은 늦었습니다. 경찰차가 골목에 들어섰어요. 경찰관 2명이 내렸습니다. 강은주 씨 사기죄로 고소당하셨습니다. 동행하시죠. 은주가 끌려나갔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배를 쓰다듬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회장님, 아직 한 분 더 남았습니다.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석 씨 건입니다. 서연이 눈을 떴어요. 민석은 지금 어디 있죠? 도박장에 계십니다. 지금 지고 계시고요. 빚이 5천만 원입니다. 그 빚도 제가 갚은 걸로 기록되어 있나요? 네. 3번째입니다.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에 연락하세요. 알겠습니다. 최 실장이 전화를 걸었어요. 민우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은 민우를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아, 이혼? 15년 동안 한 번도 날 지키지 못했잖아요. 오늘도 늦었고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지겹습니다.
민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달라질게. 사람은 안 변해요.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최 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 병원 가셔야 합니다. 네, 가죠. 민우가 서연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제발. 우리 아기는 어떡하고. 아기는 제가 키울게요. 혼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어요. 서연이 민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어요. 검사 결과 아기는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입원이 필요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어요. 민우였습니다. 손에 꽃다발과 편지를 들고 있었어요. 들어와도 돼?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의자에 앉았어요. 회사 그만뒀어. 서연이 민우를 봤습니다. 앞으로 육아에 집중할 거야. 내가 일할 때 내가 아기 볼게. 요리도 배우고 있어. 엄마랑도 연락 끊었어. 누나도. 이제 너랑 우리 아기만 있으면 돼.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15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남편이 되고 싶어.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변하는지. 한 달 후 서연은 퇴원했어요. 민우는 매일 병원에 와서 간병했고 집안일을 배웠습니다. 5개월이 지났습니다.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은 준서, 준수한 서연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민우는 정말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이유식을 만들고 기저귀를 갈고 밤에 아기가 울면 제일 먼저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기회를 줘서.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는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오래된 통장을 꺼냈어요. 시댁에 쓴 돈을 정리했습니다. 전세금 3억, 병원비 8천만 원, 은주에게 5천만 원, 민석에게 2천만 원, 생활비 3억 6천만 원, 이사비 3억, 총 11억 1천만 원. 하지만 이제 상관없었습니다. 돈으로 산 게 아니라 돈으로 증명한 거니까요. 자신의 가치를요. 서연은 회사로 출근했어요. 진앙그룹 회장실. 비서가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올해 매출 800억 돌파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근길 어린이집에 들러 준서를 데려왔어요. 민우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어서 와. 준서 엄마 보고 싶어 했어. 엄마. 준서가 달려왔습니다. 서연이 아들을 안아 올렸어요. 우리 아들, 오늘 뭐 했어? 아빠랑 공원 갔어. 저녁 식사를 하며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여성 기업인 윤서연 회장, 사회공헌 대상 수상. 같은 시각, 서울 관악구 지하 단칸방. 시어머니와 은주가 그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게 우리 며느리였는데.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어요. 내가 조금만 잘해줬으면. 화면 속 서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어요. 서연의 집 거실에선 따뜻한 저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서연의 무릎에 앉았어요.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서연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낸 거예요. 15년의 인내 끝에. 진정한 행복은 참는 것이 아니라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이제 그걸 알았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집에서 듣고 계시든 혹은 잠들기 전 편안한 침대에서 듣고 계시든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이야기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